역사 속 거인들의 이야기, 성장 호르몬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사춘기의 중요한 특징은 급격한 성장이다. 이것을 담당하는 성장 호르몬, 인근 성장 호르몬 혹은 HCG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호르몬 중에 하나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중국계 미국인 생화학자 초허리의 실험에서 1955년에 비로소 그 존재가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황체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등등. 어렸을 때 성호르몬의 이 골격의 긴 뼈 성장판에 신호를 보내서 주로 키가 자라게 한다. 어린 되면 성장 호르몬은 다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것으로 너무 뚱뚱해지지 않도록 지방을 더 빨리 태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당 수치를 높이고 에너지를 만든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도 늘리고 심장 기능과 상처 치유를 지원하며 심지어 기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호르몬에 관한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성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생산되면 성장이 멈추고 근육량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것은 결국 신체가 음식, 에너지, 물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당뇨병 같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이로 인해서 장기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 결과 성인의 경우에 비만과 근력 감소, 피로, 뼈의 약화,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가 발생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듯이 무엇보다도 잘 자고 운동을 많이 하고 소식하면 성장 호르몬 방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키 성장으로 들어가 보자. 아이들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키가 자라지만 성장이 가장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는 10대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혈액의 성장 호르몬이 매우 많다. 성장 호르몬은 하루에 약 6번째 뇌하 수치에서 혈류로 방출되고 밤에 혈중 성장 호르몬 수치가 최고치에 달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장통이 생기고 급격한 성장이 발생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 여성의 평균 키는 171cm, 남성은 184cm이고 독일은 여성이 166cm, 남성이 179cm로 약간 더 작다. 한국의 평균은 159점에서 남성은 172. 네덜란드인이 지구에서 가장 크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150년 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인은 유럽에서 키가 작은 체계에 속했다. 갑자기 키가 커진 이유는 뭘까? 아마도 국가적으로 건강했던 유제품 소비 덕분일 것이다. 실제로 우유를 많이 마시면 혈중 성장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키가 크면 유전적인 이점도 있는 것 같다. 키가 크고 근육이 많은 남성은 키가 작은 남성보다도 진화적으로 더 매력적인 파트너이고 생식 능력도 더 높다. 정상적인 성장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일정하게 혈액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듯이 한 번에 다량이 방출된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경우는 드물다. 에이미처럼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긴 경우에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 어린 나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키는 자라지 않고 몸집만 거대해진다. 이것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자. 말단 비대증. 그러기 전에요. 말단 비대증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극적인 과성장은 고대 이미 보고되었던 거인증이다. 기원전 6세기의 선원들이 유럽의 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사용했던 고대 그리스 버전의 구글 맵이라 할 수 있는 페리플러스라는 항해 안내서가 있었다. 여기는 강한 여성 군대가 조선한 신비의 섬 알비온이 묘사되어 있다. 이 여성들에게는 안악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사단의 영혼을 가진 거인 자녀 수십 명이 있었다. 이 거인들은 트로이의 브루투스가 등장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 섬에 살았다. 브루투스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거인의 지도자 고구마 보스를 해안의 하얀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알비온 섬을 정복했다. 그리고 브루투스는 트로이아 노바,
새로운 트로이를 세웠다. 오늘날 우리는 알비온 섬을 브루투스 이름을 따서 브리튼이라고, 다시 말해서 브리튼 영국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트로이가 바로 런던이다. 영국에만 거인이나 거대 괴물 전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맞선 골리앗과 가나안에 사는 아낙의 후손을 생각해보라. 로마 황실에서도 유전적으로 거인틱이 발생했다. 고고하게 발굴해낸 거대한 인간의 골격이 전 세계 모든 곳에 거인이 살았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발굴의 공통 분모다. 모든 골격의 두개골에서 뇌하수태가 자리한 말 안장 모양으로 움푹 파인 이른바 저렇게 안장이 눈에 띄게 커져 있었다. 아마도 이 거인들도 에이미처럼 종양으로 인해서 뇌하수태가 비대해져서 성장 호르몬을 너무 많이 생산했던 것 같다. 이런 큰 소녀라는 별칭을 가진 데라는데 여성 트레인 티어 케이버에게도 이런 돌연변이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는데 17세에 254cm였던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여성이다. 로테르담 거인이라고 불리는 라흐르디스 레인하우트는 뇌하수태에 종양이 있었다. 태어날 때 이미 체중이 8kg, 그는 키가 237cm, 신발 사이즈가 387mm에 최종 몸무게가 230kg이었다. 2011년에 로테르담에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기네스북에서는 레인하우트와 같은 시대를 산 미국인 로버트 워즐로가 272cm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다. 참 골리앗이 많았네요. 잘 자고 잘 먹는 것이 정답인가요? 성장 호르몬의 자극 요인. 호르몬은 밤에 분주하게 움직인다. 깊이 잠든 동안에는 근육이 이완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느려진다. 이때가 바로 성장과 회복의 시간이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에너지가 충전된다. 특히 저주파, 델타파가 흐르는 성년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혈액으로 다량 방출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평범한 사춘기 청소년들 대부분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청소년이 건강한 수면 불문율을 거의 무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 호르몬은 놀라울 정도로 제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과 같다. 포츠담의 거인 경호대 17세기 중반에 빌헬름 1세가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남자들에게 매료되었다. 아마도 그 자신이 튼튼한 체격을 가졌더라도 키가 160cm로 확실히 작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1668년에 키가 188cm 이상인 신병만을 모아서 프로이 생군의 한 연대를 구성했다. 키 큰 청년들로 불렸던 포츠담 거인 경호대는 유럽 전역에서 모집된 3200명 병력으로 성장했다. 프리드리 빌헬름은 더 거대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남자들을 키가 큰 여성과 결혼시키려고 애썼다. 1740년 빌헬름 1세가 사망한 후에 그의 아들 프리드리 대왕이 연대를 해산했다. 그는 키 큰 청년들로 구성된 군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들이 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특히 더 그러했다. 아마도 이것은 청소년의 경우에 잠든 후에 첫 3시간 동안에 델타파가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짧은 숙면으로도 원칙적으로 회복 조직 성장에 충분하다 하지만 생체 리듬에 맞게 잠을 자는 것이 좋은데 사춘기에는 이 생체 리듬이 때때로 깨어진다. 밤이 아주 깊었을 때 비로소 잠자리에 드는 사춘기 청소년이 많다. 물론 다음날 늦게까지 잘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성장 호르몬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잠들기 전에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역시 수면을 망칠 수 있다. 이런 기기들은 수면 패턴을 바꾸고 설방울샘의 멜라토닌 생산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한다. 이것이 네덜란드에서 부모 세대보다도 키가 더 작은 세대를 역사상 처음으로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 신체 활동 역시 자연적으로 성장 호르몬 생산과 방조를 지원한다. 이것은 아주 논리적인 결과인데 운동이 근육 발달과 세포 성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때 청소년의 뼈에 힘이 작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는 달리거나 점프하는 것이 걷기나 수영보다 더 효과적이다. 스포츠계에는 이 지식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1980년대 운동선수들은 혈중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경기력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부상 위협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테스토스테론을 함께 사용하면 모를까 성장 호르몬으로는 확실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합성 성장 호르몬은 운동선수와 보디빌더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89년에 이런 경기력 향상 전술을 금지했다. 그러나 적절한 검사 방법이 부족해서 성장 호르몬 도핑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 호르몬이 사용되어 성장 호르몬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1996년에 그랬군요. 수면과 운동 외에 단식도 성장 호르몬 방출을 높이는 강력한 자극제다. 이것은 무슨 같다. 신체에 넉넉한 인류가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체가 성장한단 말인가? 위가 비어 있으면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렐린이 생산된다. 그렐린 수치가 높을수록 식욕이 강해지고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그렐린이라는 이름은 성장 호르몬 방출 펩타이드에서 유래했고 그렐린의 주요 임무가 바로 성장 호르몬 방출이다. 장기적인 배고픔은 성장 호르몬 생산을 자극하고 그러면 당 수치가 올라가고 신체를 회복하기 위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주기적 또는 간헐적인 단식이 요즘 인기를 누리는데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8시부터 다음날 오후 정오까지 굶는다, 이런 단식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 호르몬이 성장한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성장을 둔화시킨다. 성장 호르몬 대사 장애는 고강도 운동 같은 갑작스러운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 생산을 촉진하지만 심리적인 만성 스트레스는 반대로 결핍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어린이는 성장이 멈출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런 드문 질병을 심리사회적인 외소증이라고 부른다. 이런 어린이의 경우에 약물을 투여해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건데, 만약에 성장 호르몬 결핍의 원인이 신체에 있다면 인공 성장 호르몬으로 결핍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이런 방법은 대장암과 치명적인 크로이펠트 야코프 병의 위험을 높였다는 거죠. 이 질병으로 사망한 개정자의 뇌 수치에서 얻은 호르몬을 건강한 소유자에게 주입하면 질병에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성장 호르몬은 그 어린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한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성장이 둔화하고 너무 많으면 그 인증이 발생한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 대사의 미묘한 장애는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이런 경건으로 알고 있는 간단한 규칙 몇 가지를 사춘기 자녀의 뇌에 각인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 규칙은 병원과 균형 그리고 유아에게 반복해서 가르친 청결 규칙만큼이나 아주 간단하다. 충분히 잘 자기, 매일 운동하기, 골고루 먹기,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만성 스트레스 피하기, 휴식하기. 사춘기 자녀 셋을 둔 아빠라서 나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성공을 기원한다. 성장 호르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